새벽 4월 19일 오만만 강철빛 군함 한 척이 30노트의 속도로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USS 스프런스 알레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은 수시간째 표적을 추적해왔습니다. 표적은 MV 투스카, 이란 굵기를 단 화물선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미국 선원들은 모든 해상 채널을 통해 경고방송을 내보냈습니다. 6시간 동안 투스카 승무원들로부터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5인치 함포가 발사됐습니다. 엔진룸을 정조준하며 투스카가 흔들렸고 속도가 줄었고 멈췄습니다. 미 해병대가 수분 안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법집행이라 불렀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무장 약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 1일 석유 공급량의 20%를 두고 숨을 죽이던 나머지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만만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52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 순간으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세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약 900회의 정밀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전명 에피퓨리. 표적은 이란의 방공망, 한도 미사일 기지, 핵시설, 그리고 최고위 지도부. 수시간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함의 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영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석유의 20%가 흐르는 좁은 해상 통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매일 100척에서 140척의 선박이 그 좁은 수로를 통과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세계 액화천연가스의 20%를 싣고 그 석유의 80, 90%는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으로 해협의 봉쇄는 단순히 한 지역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4월 8일 수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의 정전이 발효됐습니다. 처음부터 불안정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정전이었습니다. 그러나 5일 후인 4월 13일 이슬라마바드 평화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치 상황의 핵심이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면적인 해상 봉쇄. 이란 항구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미 해군에 의해 저지될 것이었습니다.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함대가 뒷받침한 명령이었습니다. 4월 13일 봉쇄 선언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굵기를 달거나 이란 항구를 향하거나 이란 화물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이 차단될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라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중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차단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집결한 가장 강력한 해군 병력 중 하나에 의해 이것은 이론적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봉쇄 선언과 투스카 나포 사이의 6일 동안 미군은 이미 수십 척의 선박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일부는 즉시 따랐습니다. 다른 선박들은 항로를 바꾸기 전에 수시간의 무선 경고와 시각적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해상 커뮤니티는 지켜보고 있었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USS 스프런스 자체가 미국 해군력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9,000톤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으로 30노트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대잠 로켓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96개의 수직 발사셀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함선이 옆에부터 무전으로 호출할 때 거절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4월 19일 이전에 이미 수십 척의 선박을 돌려보냈습니다. 투스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봉쇄를 시험하기로 선택한 선박의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미 관리들은 투스카가 이중용도 물자, 민간과 군사 양면에 쓸 수 있는 물품을 싣고 있었으며 이는 미 재무부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프런스가 무력 사용을 허가받기 전까지 이 선박은 6시간의 무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따를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워싱턴의 입장에 따르면 투스카 나포는 전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해상의 법 집행이었습니다. 나포 이후 4일간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몇 주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하며 중동 분쟁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봉쇄에 저항하는 비용은 받아들이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 이것이 워싱턴의 사건 설명입니다. 정확하고
절차적이며 모든 기술적 근거에서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테헤란 정부가 전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설명 사이의 간극은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입니다. 총이 아니라 서사로, 정당성으로, 그리고 세계 여론이라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테헤란 상공을 불태우던 그 순간부터 이란은 일관된 단 하나의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자신들은 침략자가 아니라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투스칸 아포를 명확한 언어로 규정했습니다. 국제 수역에서의 무장 약탈이며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고 정전협정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테헤란의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4월 8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6일 후 그 정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워싱턴은 이란의 모든 항구에 해상 봉쇄를 부과했습니다. 이란은 그 봉쇄야말로 최초의 도발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MV 투스칸은 군사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항구로 상업 화물을 운반하는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을 공정하게 해석한다면 보호받아야 마땅한 항해였습니다. 이란 군부는 자신들이 직접적인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걸프 내 이란군은 완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란 관리들은 이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테헤란에 따르면 이것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란 경제를 지속적으로 옥죄면서 트럼프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이란은 워싱턴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4월 21일 정전 연장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시각에서 외교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그것은 도발 행위로서가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첫날 밤 지도부를 암살당한 나라에게 남겨진 유일한 억제 수단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평화 협상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투스칸 아포를 포함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행동을 워싱턴을 협상 상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라며 전적으로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이란이 하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스칸 아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 군함에 직접 군사 타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에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테헤란에 따르면 이러한 자제는 의도적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봉쇄야말로 진정한 위반임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엄청난 압박을 감내할 용의가 있는 정부의 증거입니다. 경쟁하는 주장들에서 잠시 물러서 봅시다. 이 교착 상태가 왜 해결하기 그토록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겨우 39km 폭입니다. 39km 워싱턴 D.C. 도심에서 덜레스 공항까지의 거리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나눕니다. 현대 세계의 에너지가 흐르는 병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 전 이곳은 에너지 분야에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 24시간마다 140척의 선박이 통과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액화 천연가스 90% 이상이 이단 하나의 수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오늘 2026년 4월 22일 기준 해협을 매일 통과하는 선박수는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루 100척 이상에서 약 3척으로 3척 하루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를 이곳에서 미국의 전략은 분석가들이 경제적 질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상 침공이 아닙니다. 단독 공습도 아닙니다. 이란의 수출, 수입 능력과 경제적 생존을 체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내부 압력이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양법의 특정 조항, 즉 무해 통항권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나라의 선박은 연안국을 위협하지 않는 한 국제해협을 통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 권리가 투스칸을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제재 집행이 이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입장 모두 법적으로 옹호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위기를 그토록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전 연장 결정이란 이 조건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이유로 이 논리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워싱턴은 해결을 향해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붕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응 전략은 비대칭 억제력에 기반합니다. 잠수함 함대, 대함 미사일, 해상 기뢰 배치를 통한 그리고 세계 1일 에너지의 20%를 통제하는 문지기로서의 정치적 레버리지,
테헤란은 어느 누구도, 중국도, 인도도, 유럽도 이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평화 중재자 샤흐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원수, 현재 워싱턴과 테헤란 모두가 대화를 이어갈 만큼 신뢰하는 유일한 지도부 조합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정전 연장을 요청함으로써 추가 시간을 확보해냈습니다. 지금 어떤 분석가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은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양측은 얼마나 더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이란 경제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에너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해협이 봉쇄된 채로 매주 커지고 있습니다. 투스카나포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울리고 있는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군사적, 지역적,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충격파를 투스카 사건 이전에도 미군은 페르시아만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과 여러 척의 전함을 배치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이란 영토의 타격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신호하기 위해 이란은 이 해역에서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잠수함 함대와 대함 미사일 무기고는 여전히 중요한 비대칭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상 추적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해협 접근로에 해상 기뢰가 배치됐으며 이는 어떤 상업보험사도 인수하지 않을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별개지만 나란히 전개 중인 전선, 4월 16일에 발효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정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일, 레바논 국경이 갖고 있는 여유는 그것뿐입니다. 그 전선이 무너진다면 워싱턴은 같은 전장에서 두 개의 동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도는 이 교착 상태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걸프 원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서 4월 중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포함이 해협을 항해하려던 인도 국적 상선에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뉴델리는 공식 항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대항 공급로 모색을 가속화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실존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타르는 LNG 수출의 약 93%를 해협을 통해 운반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96%입니다. 이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를 움직이는 공급망입니다. 한국은 특히 이 순간의 무게를 예민하게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40% 이상이 걸프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몇 주 동안 서울은 조용히 비상석유 비축분을 가동하고 대체 공급업체에 대한 외교적 접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임시 방편입니다. 해협은 쉽게 우회할 수 있는 항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걸프 석유의 최대 단일 목적지인 베이징은 이 위기 내내 눈에 띄게 침묵을 유지해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침묵을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읽습니다. 중국은 양측이 서로를 소진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이 지역의 재건을 누가 주도하든 베이징이 준비된 채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자체 에너지 위기에 씨름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이제 두 번째 동시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EU 긴급회의는 대화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낳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원국들은 미국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군사적 압박이 이란의 입장만 강경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국제법이나 군사 전략에 관한 논쟁이 아닙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취사용 가스 비용, 그리고 2월까지만 해도 매일 매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으로 수입되는 쌀 1kg에 녹아있는 추가 비용의 문제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수백만 명이 추가로 세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 유가는 추가 사태의 위험을 반영하면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물 자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주 커져가는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바로 워싱턴이나 테헤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적은 국가들이라는 고통스러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안보는 8,000km 떨어진 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에 의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방정식의 반대편에서 미국 내부에서 지속적인 군사적 개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로 상원 의원들은 장기화된 교착 상태의 경제적 비용이 유약해 보이는 것에 정치적 비용과 맞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굳건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선례는 어떤 행정부도 지속적인 국내 경제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면역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유가 1달러 상승이 바로 다음날 아침 미국 전역의 모든 주유소에서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하지만 외부 세계의 압박은 지금까지 양측을 핵심 입장에서 움직이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 없이는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지속적인 해상 포위라는 강압적 조건하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국은 MV 투스칸 아포가 합법적이고 필요한 법 집행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이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무시하기로 한 결정의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관점에서 봉쇄는 테헤란이 선의로 협상하기를 거부한 것에 의해 강제된 합법적인 경제적 압박 수단입니다. 이란은 투스카가 민간 선박이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는 정전 협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것이고, 나포는 국제법상 무장 약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테헤란의 관점에서 포위하에서 협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봉쇄가 계속되는 모든 하루는 워싱턴의 나쁜 신의를 증명하는 날입니다. 이 두 설명 사이의 간극은 소통의 실패가 아닙니다. 더 좋은 번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오해가 아닙니다. 이 간극은 의도적입니다. 양측 모두가 서사전쟁의 어떤 물리적 충돌만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서사전쟁에서 양측 모두 실제 청중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의회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그리고 주유소에서 이 분쟁의 대가를 이미 느끼고 있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지도부가 괴멸되고 경제가 질식되며 주권 영토가 봉쇄되는 것을 지켜본 자국 국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버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적 유사 사례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62년에는 두 초강대국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비밀 채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일관된 협상 입장조차 없을 수도 있는 분열된 이란 정부가 있고, 그 분열이 더 깊어지기를 명시적으로 기다리는 미국 행정부가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3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호르무즈 교착 상태는 이미 53일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결 메커니즘도 직접 통신 채널도 없이, 그리고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해도 초강대국은 아닌 중재자 파키스탄과 함께 이 위기의 수확은 솔직히 말하자면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교착 상태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국 군함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최초 군사 작전 이후 이란 영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양측은 모든 허세에도 불구하고 협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어느 정부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질문들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의 분열된 지도부가 경제 붕괴 전에 합의에 도달할까요? 미국 내 국내 압박이 워싱턴이 외교적 출구를 제시하도록 강요할까요? 파키스탄의 중재자들이 돌파구가 마련될 때까지 버텨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상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또 한 번의 경고 사격,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 너머로 밀어붙일까요? 그것들은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 외무부, 원자재 거래자들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실제 변수들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는 메일은 39km의 분쟁 수역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계속 붙잡고 있는 또 하루입니다. 단 하나의 해군 작전이 법의 의미에 관한 분쟁의 중심이 되고, 두 정부가 동일한 행위가 법 집행인지 약탈인지조차 합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정전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MV 투스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국제 시스템의 규칙들이 강대국들과 그 대리 세력들 간의 노골적인 군사 대결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20%를 누가 통제하는지, 그리고 세계가 그 통제의 대가로 무엇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로라 불려왔습니다. 2026년 4월 19일 이후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기뢰 때문만이 아니라 군함이나 미사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말해지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들 때문에 시그널 사이퍼 러비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날카로워지십시오.